풀어냈어. 우리가 2차 연립방정식 유형을 이용해서. 자, XY 특수 형태는 문제를 전부 어떻게 바꿔놓고 푸냐면요. X 플러스 Y를 전부 A로 바꿔놓을 거고요. XY를 전부 B로 바꿔놓고 풀 거예요. 즉, 주어진 식을요. X하고 Y에 관한 식이 아닌 A와 B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강력한 핵심은 바로 이 식에 있어요. XY를 B로 놓는다라는 건 뭐냐면 2차를 1차로 해석하는 스킬이에요. 그치? 우리는 차수를 낮춰야 했잖아. 그거를 2차를 1차로 이렇게 치환해서 해석해버리는 거야. 바로 여기에 사용된 스킬이 2차를 1차로 낮추는 스킬, 낮추는 역할, 이렇게 쓰자. 2차를 1차로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저 핵심식입니다.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풀어보도록 하자. 주어진 식을요. 합과 곱의꼴로만 바꿀 거예요. 자, 합과 곱의꼴로만 바꾸면 위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10이야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식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결국 이 식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b는 10이고 b는 3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AB 가는 식으로 바꿔놓고 봤더니 얘가 뭐가 되고 있어? 1차, 2차 연립방정식 되고 있지. 자, 1차에서 B를 소거해서 여기 B 자리에 3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A의 제곱 마이너스 6은 10, A의 제곱은 16, A, 즉 A가 원래 뭐였어? X 플러스 Y였죠? 얘는 4가 나오거나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X, Y는 3이지요. 뭘로 푸는 거예요? 직방이에요. 더해서 4 곱해서 3이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3과 1. 그런데 누가 3이고 누가 1인지 모르니까 가능한 경우 다 적어줍니다. 더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3이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누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인지 모르니까 가능한 경우를 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 아까 푼 문제보다 얘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지 않니? 그치? 얘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얘로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학에서는요, 시간을 아끼는 건 엄청난 스킬이에요. 왜? 고등수학에서는 딱 세 부류의 학생이 있어요. 엄청 잘 푸는 학생, 또 한 학생은 전혀 몰라가지고 손도 못 대는 수포자,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이 웬만큼 풀기는 푸는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얘 다 찍고 있는, 절반 찍고 있는 학생, 이렇게 세 부류의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수포자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어도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유형으로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나? 즉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 유형이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 됐어요?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예, 요런 유형이 나와 있네요.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은 7. 딱 봤더니 위식도 2차, 아래식도 2차예요. 하지만 얘는 2차 유형이 아니지. 왜? 되게 예쁘게 생겼어. xy, x 플러스 y,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xy. 구성 요소가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나오는 되게 예쁜 녀석들이지? 요 녀석은 x 플러스 y는 a로, xy는 b로 바꿔서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한 줄 생략하고 식을 적어볼 테니까 보세요. 얘는요, a 더하기 b지. 맞니?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라고 막바로 쓸 수 있을까? 있겠지.
자, 요 녀석은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y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는 막바로 식을 쓰면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 한 번만 해주면 저 식이 나오겠죠. 선생님이 지금 뭐 했는지 이해되십니까? 예. 즉, 요 정도 암산은 여러분도 이제 해주셔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이라 암산을 안 보여줬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풀어야 돼. 자, 딱 봤더니 1차, 2차 연립이네. 요 녀석에다 A에 관한 식 넣는 게 되게 좋겠지. 제곱에다가 거대한 식을 넣느니 1차에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 식에서 B를 소구할 겁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결국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7이다. 즉,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 있는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다. 2, 1. 마이너스 어디에 붙겠습니까? 여기에 붙겠네요. 즉,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은 0. 즉, x 플러스 y 플러스 2,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 플러스 y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x 플러스 y의 값이 1이 나오네요. 이때 x, y의 값은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있으니까 이때 b의 값은 몇이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3 나오고 있죠? 네. 자, x 플러스 y가 1, 얘가 1일 때 b의 값은 몇 나오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이거 직방을 풀릴까?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뭐하고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3과 1. 맞아요.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둘 다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1이고요.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도 풀자. 더해서 1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는 두 개의 숫자. 어떤 숫자가 가능하겠어요? 마이너스 1. 3하고 마이너스 2 가능하겠네요. 그러므로 x는 3, y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라고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감안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립방정식의 끝이에요. 어때요? 할만하지? 예.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문제 좀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워도 됩니까? 네. 자, 여기까지 쫓아가고 있나? 네. 자, 그러면 이제요. 드디어 어렵다는 부정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부정방정식 나왔다면 다 상급 문제예요. 부정방정식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방정식이지.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 플러스 y가 3이야. 자, 이때 x, y 값 구해봐. x하고 y 값 구해볼래? 순서상으로 구해볼래?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가? 1,2도 있을 테고 0,3도 있을 테고 2,1도 있을 테고 마이너스 5,8도 있을 테고 어때요? 해가 무수히 많지? 우리는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은 걸 뭐라고 불러요? 부정.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얘가 부정방정식인 거예요. 부정방정식은요,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려워. 자,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유형. 요거 두 개는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어. 기본이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출제자의 어떤 장난에 의해서 변형된 무수히 많은 변형 문제가 존재해요. 걔네는 전부 다 변형이야. 기본 유형이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머리로 풀어야 돼. 판단하고 생각해서 아, 이러니까 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풀어야 돼. 개념을 넘어선 파트가 존재해요. 부정에는.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상급 문제고 어려운 거예요. 상주가 나오면 무조건 부정방정식이란 개념이 들어가면 상위에 속해. 알겠나? 하지만 선생님이 기본 유형 2개 가르치고 그 많은 무수히 많은 변형 문제 다 잡아줄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건 몇 개는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건이에요. 조건. 어떤 조건이냐? 예를 들어 정수 조건, 실수 조건 요런 조건이 엄청나. 어우, 여기요. 죄송해요. 이거 첫 번째는 자연수다. 실수 아니고 큰일 날 뻔했다. 예, 정수 혹은요 자연수 조건. 요것이 첫 번째 문제 유형 되겠습니다. 기본 유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유형이에요. 자, 정수나 자연수나 성향이 비슷하지. 예, 얘는 양의 정수니까 어차피 같은 얘기야. 자, 이처럼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을요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변형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무조건 가로 곱하기 가로꼴로 변형시켜야 돼요.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나왔을 땐 요꼴로 변형시켜야지만 답을 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참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가 바로 부정방정식이에요. 자, 여기에 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xy는 양의 정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x하고 y값 구해보래요. 자, 보도록 할까? 미지수가 몇 개가 구해져야 합니까? 2개가 구해져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식이 몇 개밖에 안 보여요? 1개밖에 안 보여. 와우, 미지수보다 식이 적어? 이거 부정방정식이구나. 어렵구나. 야. 자, 그러면 보자. 원래 미지수하고요 식의 개수가 같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혀 있으면 풀기 힘들어. 그런데 이때 식 하나를 대체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조건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무슨 조건? 양의 정수 조건. 일명 무슨 조건이에요? 자연수지. 자연수 조건이 부족한 식 하나를 대체해서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요 자연수 혹은 정수 조건 나올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변형시키는 게 핵심이라 그랬어. 시작!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한 번 더,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한 번 더,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자, 그런데 요 문제처럼요 문제 속에요 x, y 항도 보이고 x 항도 보이고 y 항도 보이는 요런 유형의 문제는 100%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꿔서 푸는 유형이에요. 자,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보세요. x, y항, x항, y항 그리고 자연수나 정수 조건 나오면 무조건식을 어떻게 바꾼다?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혹은 문제가 변형돼서 보세요. A, B항, A항, B항 이렇게 나와도 뭐 어떻게 식을 바꾼다?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혹은 M 플러스 N항, M항, N항 이런 게 나와도 식을 어떻게 변형시킨다?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아주 적극적인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적극적인 인수분해란 뭐냐? 가로 열고 보고 그대로 쓴다. 보고 그대로 쓴다라는 이런 개념을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나 볼게요. 선생님이 얘를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로 바꿔야 돼. 그래서 우선 앞에 있는 식에서 공통인수 x를 빼냈더니 y-3 이렇게 묶이지. 자, 보고 그대로 쓴다는 건 바로 요 y-3이요. 무조건 뒤쪽에 있어야지만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식은 보지 않아도 돼. 나는 무조건 얘를 보고 그대로 뒤쪽에 써줘야 돼요. 이것이 보고 그대로 쓴다라는 적극적인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봤더니 여기에 플러스 4y가 보이네요. 플러스 4y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뭘 붙여주면 되겠습니까? 플러스 4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식이 몇이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있네. 와우, 얘 마이너스 12 가지고 있어요. 원래 플러스 3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 3을 맞춰주려면 여기 며칠 더해주면 되겠다? 15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 볼까? 이 식은 이 부분만 인수분해 와서 x 플러스 4에 y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리고 여기에는 플러스 15를 넘깁니다. 마이너스 15.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누구야?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이에요. 됐으니까 자, 이제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꿨으면 어떻게 문제를 푸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니까요. 얘는 무조건 양수값밖에 안 나오겠지. 그런데 마이너스 15가 되려면 얘가 무조건 음수값이 나와야겠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나올 테니까. 자, 그래, 좋았어. 그러면 양의 정수니까 내가 x 자리에 2를 대입해 봐야지. 자, x 자리에 선생님이 2를 대입했어요. 그럼 얘가 5가 됐네요.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되면 y가 0이 돼야 되지. 그런데 0은 양의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안 되겠다. 해당 사항 없어요. 지워집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x 자리에 며칠 대입할까? 2 대입하면 6. 안 되지. 그치? 자, 3 대입하면 안 되네요. 4 대입해도 안 되네요. 자, 5 대입해도 안 되네요. 6 대입해도 안 되고. x자리 뭐야? 되는 거 15 곱하기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나? 네.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 15 나오려면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11. 예, x자리에 11이 들어가서 얘가 15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지. 이때 y의 값은 몇이에요? 2 나오겠지요. 예. 요 이외에 또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와우, 경우의 수가 얘밖에 없네. 결국 답을 냈더니 x는 11이고 y는 2야. 얘밖에 아무리 생각해도 답으로 나올 게 없어 라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즉 원래 부정방정식이었는데 조건에 의해서 그 무수히 많은 애가 줄어들어서 특정 해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수민이 이해돼? 안 돼? 안 되고 있지? x에 마이너스 1 나오면 3되고. 봐. x가 양의 정수 자연수래. 그래서 x자리에 이제 양의 정수만 놓게 되면 1은 0이니까 안 되고, 자, 15에 약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5가 들어가는 경우 안 되고, 15의 약수가 뭐밖에 없어요? 자, 1, 15, 3, 5밖에 없지. 근데 1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5도 안 되니까 15밖에 남지 않는 거야. 되겠습니까? 네. 자, 요것이 바로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에서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꿔서 푸는 유형이에요. 이게 기초 유형이야, 부정방정식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이에요. 자,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이 딸려 나오면 우리는 식을 무조건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꼴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실수 조건 나오면 식 어떻게 바꾼다고? 가로의 제곱 플러스 가로의 제곱은 0. 정수 조건 나오면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실수 조건 나오면 가로의 제곱 플러스 가로의 제곱은 0. 정수 조건 나오면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핵심을 알겠지? 식의 변형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자,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얘도 실수, 얘도 실수. 즉,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뭐와 같냐면요. 앞에 있는 실수도 0이고 뒤에 있는 실수도 0이다. 즉, 실수는 0이고 실수는 0이다 라는 두 개의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와우!
식이 원래 하나였는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두 개의 식이 바뀌네요. 자, 그리고 이때 핵심은 미지수 개수만큼의 가로가 나온다. 즉 미지수가 두 개야. 근데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면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요. 미지수가 3개야. 근데 부정방정식이야. 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요. 미지수 4개야. 부정방정식인데 실수 조건이 어떻게 바꿔요?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요.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배운 김에 수학에서 자, 실수 조건상에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라는 식과 동치관계에 있는 수학적 표현을 봤더니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한 표현도 나오네요. 중요한 것은 이 표현으로 문제가 나오건 이 표현으로 문제가 나오건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사실이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둡시다. 단 이때 A와 B는 반드시 무슨 수여야 한다? 실수여야 한다. 까지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X, Y 구하래. 미지수가 2개네. 오씨, 그런데 식을 봤더니 문제 속에 식이 몇 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1개밖에 안 나와 있어. 아, 이게 부정방정식이구나. 부정방정식에서는 부족한 식을 대체하기 위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라고 했죠. 어떤 조건이 문제에 보입니까? 실수 조건 보여요. 자, 부정방정식에 실수 조건 나오면 식을 무조건 어떻게 바꾼다? 가로의 제곱 플러스 가로의 제곱은 0의 꼴로 바꾼다 해요.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 어떻게 만들까 봤더니 요식 보니까 얘는 뭐만 있으면 돼? y 제곱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요 이렇게 2개로 쪼개도 될까 안 될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쪽에서 노랭이로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다시 이 녀석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라는 이 녀석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아주 완벽하게 가로의 제곱 더하기 가로의 제곱은 0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식은 결국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x 플러스 y도 0이어야 하고 y 마이너스 1도 0이어야 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y 값 구하면 몇 나온다? 1. 이때 x 값 구하면 몇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푸는 겁니다. 예.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부정방정식의 기본 유형 2가지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부정방정식의 기본 유형 끝났으니까 기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선 정리하고 가자. 부정방정식의 기본 유형에는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정수 조건 나오면 식을 어떻게 바꾸라고 했지? 시작!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실수 조건 나오면 시작! 가로의 제곱 플러스 가로의 제곱은 0으로 바꿔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가장 기본 유형이야. 기본 유형조차 암기 안 되면 뭐 기타 유형 힘들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 밑에 있는 4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위에 2가지 유형이 부정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하지만 부정방정식이 어려운 이유는 위에 2가지 기본 유형 외에도 다양한 변형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변형 유형 중 몇 가지를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되게 도식적인 기본 유형이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머리를 써서 풀어야 되는 유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x 더하기 3y 더하기 2z가 9일 때 요 등식을 만족하는 x, y, z의 값을 순서상으로 모두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어요. 단 x, y, z는 자연수이다 라고 조건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얘 딱 보니까 미지수 몇 개? 3개. 식 몇 개? 1개. 무슨 문제다?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의 무슨 조건이다? 자연수 조건이다요.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자연수 조건은 식을 딱 보니까 가로파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보통 가로파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꾸는 식에는 xy항, x항, y항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게 없거든.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무식하게 숫자를 일일이 대입해서 부가 나오는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무식함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게 얘기할게요. 자, 옛날에 어떤 시간을 어떻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고 다니는 강사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 준비해 오셨냐면 이렇게 텅 비어있는 어떤 투명한 유리 어항 같은 거 이걸 준비해 오고요. 이만큼의 모래를 준비해 오고요. 이만큼의 자갈을 준비해 오고요. 이만한 돌멩이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채우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들의 인생이야. 자, 여기에 이와 같은 3가지가 있을 때 너희 얘를 어떻게 채울래? 라고 했을 때요. 2부류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요. 꼼꼼하고 완벽하게 잘 채우겠다고 모래를 들이부었어요. 그 후에 자갈을 들이부었어요. 그 후에 맨 위에 돌멩이를 얹어놨어요. 자, 다른 학생은 거꾸로 채웠습니다. 큰 돌멩이를 넣었고요. 그 후에 자갈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모래를 들이부었어. 누가 정답인 것 같아? 아래쪽이 정답인 것 같죠.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기에 인생에서 너희들이 뭔가 할 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그 일을 하고 시간이 나오면 그 다음 중요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고도 시간이 나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짜잘한 일들을 하면 된다. 이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요. 큰 덩어리부터 누라는 거야. 작은 덩어리부터 누면 나중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잘려버리지. 이거 큰 일 좀 해보겠다고 나이 들어서 설치다가 똑딱 죽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개념에 큰 덩어리부터 채워라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큰 덩어리부터 채워라. 큰 덩어리부터 채워라예요. 자, 그러면 큰 덩어리가 뭐냐? 자, 내가 여기에 숫자 1씩 대입했을 때 가장 크게 움직이는 수는 누구야? y지. 얘가 제일 큰 수예요. 자연수니까 y부터 채울 겁니다. y에 1 채울 거예요. z에 1 채울 거예요. x자리에 몇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4. y에 1 채울 거예요. z에 2 채울 거예요. x자리에 몇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2. 맞아? 자, y자리에 1 들어갔어요. z자리에 3 들어갔어요. x자리에 몇 들어가? 0. 근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해버립니다. 이제 1은 끝났네? 이제 y자리에 2 넣을 거예요. z자리에 1 넣을 거예요. 그럼 x자리에 몇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1 들어가면 되겠지. 더 이상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지? 예.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구하시오라고 하면 순서상을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세 쌍의 답이 나오는 거야. 즉 자연수 조건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부정방정식 중에서 오직 3개만 정답이 되더라. 이런 것이 바로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수업 있는 학생들은 교재 준비하시고요. 예, 나머지 학생들은 숙제를 부디 해오기 바래. 오늘 열심히 해오기 바래. 예, 오늘 숙제 낼 사람 손 숙제 없어요? 자, 오늘 선생님 숙제 반납한 거에 형광펜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몰라서 별표도 아닌데 비어있는 것 같아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형광펜 해놨으니까 그거 풀어서 다시 제출하세요. 네. 자. 그리고요, 오늘 교재 받아가시면 그 카페 동영상에 별표 질문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숙제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